품사와 문장 성분 파트 1에서는 관사와 명사, 형용사와 부사, 얘네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것인데, 이런 한국어 문장을 왜 띄워 놓았느냐? 단어 하나를 공부를 할 때는 문장 안에서 하시는 게 맞지 그냥 단어만 개별적으로 끊어놓고 하셔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 적용이 되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웃는 이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기준점 삼아가지고 하나 띄워 놓았습니다. 자, 문장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라는 문장을 하나 놓고 볼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아니 사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I는 나,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I는 나, 그 다음에 am 이거를 는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러면 슬프다는 이거 하나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슬프다. 이 축약형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는 이 자체를 슬프다라고 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버릴 경우에 이 비동사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물어보면은 그냥 원래 들어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다. 나 I라는 명사가 이런 상태, 명사와 관련되는 애 형용사, 내가 이런 상태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늘 참 예쁘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늘이 스카이가 블루한 상태이다. is blue라고 말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fast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전 시간에도 봤다시피 fast는 이 자체가 형용사 부사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fast만 따로 똑 떨어뜨려 놓고 빠르게 빠르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the horse 문장을 앞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horse is 그 말은 is 이다. 당연히 fast이다. fast한 이다. 이렇게 fast 빠른 이다. 빠르다. 자연스럽게 잡아내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horses run 말들은 달린다. 말들이 원래 달리죠. 습관적 반복적으로 달리죠. horses run 이 뒤에 fast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빠르게 빨리라는 부사로 자동으로 이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단어는 문장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떨어뜨려 놓고 공부하셔가지고는 조금 공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외워도 문장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게 될 경우에 걔는 행복하게 보인다. 보통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보인다 해서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look 같은 애들 look, smell, taste 뭐 이런 단어들을 쭉 이런 동사들 몇 개를 묶어놓고 불완전 자동사 또는 뭐 이형식 문장의 동사 이렇게 통째로 이 목록을 외우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통째로 외운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불완전 자동사에서는 보호라는 말은 저는 진짜 잘 안 씁니다. 보호라는 말을 쓰게 될 것 같으면은 보호라는 말을 설명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보호는 형용사가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는 형용사 들어와야 된다. 부사 이런 애는 안 된다 해서 형용사 부사하면 무조건 형용사로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알건 모르건 형용사 부사일 것 같으면 그냥 형용사 찍어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룩이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룩이라는 단어. 룩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게 될 것 같으면 룩은 기본 자동사로 쓰입니다. 사전을 찾으면은 대번에 무엇을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어떤 상태로 보이는 거고 시선이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룩 같은 경우에는 보이다, 시선이 가다라고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룩을 보면은 대번에 그냥 보다라고만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룩의 뜻을 수정해 주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룩은 보이다 이 뜻이기 때문에 걔가 보인다, 걔는 보인다, 걔가 이런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해필리는 왜 틀렸느냐? fast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fast 같은 경우에는 부사 fast 같은 경우에는 말들은 달린다. 말이 당연히 빠르게 달리겠죠. 달리는 동작이 fast하게 가는 겁니다. 걔는 뭐이듯 걔는 어떤 상태로 보이는데 해필리하게 어떤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부사는 당연히 동사와 관련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식 관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는 보인다. 행복하게 어떤 상태로 보인다.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을 보셔야지 불완전 자동사 아니면은 보어, 주격 보어니까 형용사 이렇게 외워두게 될 것 같으면은 모르는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관사와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그냥 엄마와 딸이 TV 보고 있는 상황을 하나 상정을 하겠습니다. 뭐, 동물 천국 뭐 이런 거 본다고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딸이 얘기할 수 있죠. 강아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딸이 얘기하는 강아지라는 개라는 동물 전체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구체적으로 아니면 특정한 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발 달리고 털 달리고 뭐 왈왈 짖고 하는 그런 애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어로 옮기게 되면 what, 무엇, do you 이렇게 do you 요 소리에서 동사 주어 뒤집어져 있는 do you 소리에서 여러분들은 의문문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너는 해서 바로 의문문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엇 너는 이래버리면 이 끝에 가서 물음표 보이죠? 물음표 보면은 물음표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무엇 너는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덕스 개들에 대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통 관사 없이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은 얘네들은 종족 대표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다음 거기에 대한 이제 엄마의 답은 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강아지 좋지, 귀엽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대인은 이 딸이 얘기했는 이 덕지의 개념과 같게 됩니다. 같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한 마리 키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 그럼 한 마리 키우자 이랬을 때 이 한 마리는 아마 이런 애들이 될 겁니다. 이런 애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얘기를 하지 아무거나 하나지 특정하게 무언가를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let 시키자 내버려 두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지요. 시키자 us 우리를 이 let도 사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보통의 다른 동사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되게 특별한 그런 거 아닙니다. let 시키자 us 우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입양하도록 하나를 요 하나는 이제 불특정한 아무거나 하나 그래서 관사를 넣어서 얘기하면 덕의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딸의 원 또는 어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딸의 머릿속에는 진짜 요것 중에 하나인 거지. 이런 애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애는 지극히 당연히 이 머릿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대번에 그냥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이거 이번에 공부도 잘하고 뭐 설거지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이제 산책 날마다 시키고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해도 이제 할 수 없이 그럼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한번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면은 이제 어디 이제 유기견 센터나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런 애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고 나 얘가 좋아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은 this one, I like this one 해가지고 이 하나 해가지고 특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덕이 되는 거죠. 예, 정관사 더가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더덕하게 되면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딱 특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예, 이제 엄마가 이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I'm afraid 나 두려워. 이것이 우드바이트 물 것 같아서 나를 이것은 바로 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it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칭 대명사 I, my, we, mine 이것을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서 얘기를 할 때 보통 it 같은 경우에는 사물로 따지고 it의 복수 형태는 they 또는 them이 되죠. they나 them이 되는데 이 they나 them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또 계속 사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영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질 않거든요. 3인칭 단수일 것 같으면은 그냥 it입니다. 복수면은 they나 them이 되는 거고요. 자, 관사와 명사는 여기까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를 좀 보겠습니다. 전치사는 무엇 하는 친구들이냐 하면은 전치사 얘네들은 앞, 뒤 상황을 연결해 주는 애들입니다. 앞과 뒤의 상황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ne of the books 이런 문장이 있죠. 이 one이라는 상황과 the books 이 두 개의 상황 다시 말씀드립니다. one이라는 상황과 one이라는 상황 그리고 the books라는 상황 이 두 개를 the books 앞에서 상황을 연결해 줍니다. 원 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도 하나 책들 중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책들 중의 그래야지 이 뒤에 만약 is냐 아냐 이런 거 물어본다면은 이게 is인지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하나의 책 이래 버릴 것 같으면은 이거 지금 is냐 아냐 구별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 책들 중의 그 다음에 동사를 보고 하나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앞뒤 상황을 연결해 준다고 그랬죠. 앞뒤 상황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앞이 공집합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Of the books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문장을 굉장히 해석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위에 문장을 보면 하나, 책들 중의 이렇게 되죠. 이거 없으면은 책들 중에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 뒤에는 of the books, 책들 중에서 주어는 뭐 한다, 뭐는 뭐 한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진행되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거 보면은 one of the books, 여기에서 이제 one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Two cups of milk, 우유 두 잔이나 이런 식으로 대충 해버리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is냐 아냐 구별 못 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두 컵들, 우유의 두 컵들은 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유 두 컵 이런 식으로만 대충 얘기해버리면은 뭐가 주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에 편한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two cups of milk 하면은 is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is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두 컵들 전치사 of지요. 밀크 앞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우유의 해놓고 두 컵들은 뭐뭐이다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게 됩니다. 전치사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묶어주는 것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앞에 것만 들어가느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 한번 볼게요. 이 문장 I saw 나는 봤다 a shadow 그림자를 in the water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자 물에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에 이렇게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나는 봤다 그림자를 물에서 어떻게 했는데 해가지고 어떤 수식 관계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물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물에 이 정도로 끝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거를 물 속에서 이럴 것 같으면은 물 속에서 봤다를 꾸며주게 되겠죠. 마치 동사처럼, 아니 부사처럼 쓰이죠. 동사와 관계되는 애들은 부사니까. 그래서 물 속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걸 부사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사구 그 이름 같은 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물 속에 있으면 물 속에서가 되겠죠. 최소 물 속에서 봤다 아니면은 물 안의 그림자 쪽으로 들어가게끔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해줘야 됩니다. 대충 물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he, he turned in the corner. 그는 turn은 방향이나 상태, 요게 이렇게 획 돌아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는 획 방향이나 상태가 획 돌았다. in the corner, 코너에서 모퉁이에서 이럴 것 같으면 방향을 이렇게 코너에서 틀었구나가 되겠죠. 이거는 in the corner, he turned 이렇게 하나, in the corner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개 더 볼게요. 이거는 위에 문장이랑 똑같은데 이것만 다릅니다. 페이퍼만 다릅니다. 요것만 다르죠. 그러면 페이퍼만 다른 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똑같이 그러면 그는 돌았다. 종이 속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종이 속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he turned in 이런 식으로 he turned in으로 조절해 줘야 됩니다. he turned in the paper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또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어 동사 또는 동사구 수거 이런 식으로 해서 turned in 제출하다라고 많이 외우게 하는데 방향이나 상태를 틀어가지고 제출하다 이 개념은 요 in에서 대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의 꽃은 동사이고 동사 공부하는 게 실제로 영어 공부의 꽃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공부는 꽃 중에서도 제일 화려한 부분이 됩니다. 화려하고 뜻을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에서 딸랑 요거랑 요거가 차이가 나는 것 뿐인데 이거는 이렇게 끊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끊어야 되고 이거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읽어라. He turned in the corner. He turned in the paper. 이거는 말이 안 된다. He turned in the paper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he turned in the paper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제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수거로 외우겠다 하는 거는 이제 적극 비추천입니다. 이 수거로 외워봐야 이거 거의 대체로 이 형태로 보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지, 이렇게 보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성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이제 덩어리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품사를 얘기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단어를 하나하나로만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 써먹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문장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문장 성분은 품사와는 달리 한 개의 덩어리, 의미가 만들어지는 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주어랑 목적어만 적혀져 있죠. 동사는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 보어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어는 설명이 너무 어렵고 어려워봤자 뭐 설명만 어렵고 그렇게 실익은 크게 없더라고요. 자, 주어 목적어를 이번 시간에는 주어 목적어가 뭔지 이걸 좀 더 확실히 아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문장을 볼게요. 이 문장을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의 방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들은 내 거다.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동사는 뭐냐? 이랬을 경우에 주어는 아무래도 이거일 것 같고, 그러면 동사는 이래버리면은 동사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내 거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 방식에서 좀 다른 점이 되거든요. 이게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계속 비동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비동사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랑 또 좀 그렇게 이상하게 인식하게 되면 진짜 모를 법도 하긴 해요. 이거를 영어로 옮기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죠. Cats sleeping in his room are mine. 나의 거. 그러니까 고양이들 현재 분사가 됩니다. 자고 있는 그의 방 안에서 이 자고 있는 고양이들은 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이 명사 cat까지는 명사죠. 명사는 동사를 보기 전에는 그냥 명사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고양이들을 이렇게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생각 없이 고양이들은 해가지고 대뜸 고양이들은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고양이들은 자고 있다. 그의 방에서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참고 고양이들 동사를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기 전에는 cat에 해당이 되는 동사를 보기 전까지는 고양이들 자고 있는 그의 방에서 이 고양이들은에서 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R을 보고 고양이들은 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mine 이거는
지뢰 또는 광산 이거 아닙니까? 지뢰나 광산이 되려면 a mine, the mine 또는 my mine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소유 대명사가 됩니다. 요 자리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은 주어 동사 이거 주어는 뭐가 주어냐 무엇이 주어냐에 대해 가지고 좀 따져봐야 됩니다. 주어 동사에서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못 잡는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문장은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는 게 나아요. 통째로 문장을 그냥 드러내버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주어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좀 내려야 됩니다. 예, 이 보시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동일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명사가 동사를 보는 순간 주어가 된다. 동일하게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주어가 뭐냐? 주어는 동사의 주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보기엔 다 고만고만한데 뭐가 더 중요해? 뭐 별거 없거든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동사를 보고 이다의 주체, 이다의 주체가 무엇이냐? 얘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해석으로 줄줄줄줄 가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문장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또 고양이들이 오즈 영어 TV를 봤다. 여기서 주어 동사는 뭐냐? 고양이들. 여기까지 요 명사가 이가 붙어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요 을을 붙었으니까 이제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이걸 삼형식 문장이라고 그러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한국인이 제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목적어도 근데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형식 문장이라 해서 목적어 두 개 나오는 것들도 있죠. 이 두 개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거 간접적인 대상이랑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을레를 붙이기도 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신 없는 학생은 을레를 아예 안 붙이더라고요. 안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안 붙이는 경우가 고양이들 뒤에 바로 동사 따라오니까 고양이들은 봤다 이거를 해서 목적어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뭐냐? 목적어도 이제 만약에 목적어를 못 찾는다. 이제 목적어가 한 두 개씩 있고 두 개씩 있고 뭐 헷갈리고 동사 뒤에 바로 나오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도 분명히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봤다라는 게 동사죠. 뭐를 봤느냐? 본 대상, 이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 을을 붙게 되는 애들은 한국어의 명사 말고는 은는 이가 을은 명사 말고는 붙지를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가 조금 복잡해진 것 뿐입니다. 영어에는 주어뿐이 아니라 주어 목적어뿐이 아니라 주격, 목적격도 있죠. 주격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주어의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사들은 동사가 존재해야 주어가 됩니다. 이 명사는 동사가 존재해야지 되고요. 이 명사는 동사가 앞에 존재를 해야 동사의 존재가 있어야지 이 목적어가 되고 이것도 주어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주격은 이미 주어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영어의 주격은 몇 마디 없죠. I, you, he, she, it, they 이 정도가 있죠. 그래서 I의 뜻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아니라 I는 이거는 나 이게 아니고 나는 또는 내가가 됩니다. you도 마찬가지죠. 주어로 쓰였을 것 같으면은 너는 또는 네가 he도 마찬가지고요. they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목적격은 이제 뭔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목적격은 이미 동사와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자체가 이제 목적어라는 겁니다. 나를이란 뜻이 되죠. 아니 그러면 you 이건 동일한 형태인데 동사와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주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도 됩니다. I like you 이거는 I like you 할 때 you는 당연히 목적격이 되는 겁니다.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법칙에 의해서요. You like me 너는 좋아한다 이렇게 했을 때 you like 동사와의 위치에 의해서 이거는 주어가 됩니다. 이 it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소유격은 좀 쉽죠. 예. 나의, 너의, 그녀의 또 이 문제가 되는 게 it 이거입니다. 이 it
이것의 또는 이것의 것 이렇게 됩니다. it이 이거를 참 이거랑 it is의 축약 형태가 이거지요. 소리가 똑같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그것의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것의 또는 그것의 것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 알겠죠? 어차피 이거 이 비동사 이거 축약형 I am의 am처럼 뭐 그냥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면 뜻은 어떻게 되느냐? 아예 말을 못 꺼내게 되죠. 소유대명사 이제 여기 mine 나오죠. 소유대명사니까 이거는 지극히 당연히 나의 것 이렇게 해서 관수 없이 it is mine 이렇게 됩니다. 나의 지뢰 my mine이 되겠죠. 나의 광선도 my mine이 되겠고 너의 것 이렇게 그의 것 그녀의 것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주어 목적어에 대해서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설명이 들어갔고 다음 시간에는 분사로 이어지겠습니다.